올해도 어김없이 연어 때는 돌아왔다.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태어난 것을 알아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연어는 반드시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고야 만다는 것이다.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음은 1년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복도 없는 사람이. 인자는 인지라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세요? 야, 나는 인지라도 가고 싶어요. 한 해 한 해 지내갈수록 말이야 나 자꾸 먹고 갈수록 이 땅에 그만 더 있기 싫단 말이야. 내 죽을 때 지 땅에 가서 무채 죽어. 이게 자꾸 생각나고 밤에 어떤 데는 잠이 안 나와요. 따뜻한 데 가서 우리 모국이라 가서 살아야지. 따뜻한 데 가서. 러시아 연방 동쪽 끝에 위치한 섬 사할린.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이 가깝고도 먼 땅에 우리와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공항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사할린의 주도 유지노 사할린스크시. 넓고 빛바랜 건물. 첫인상은 마치 그 옛날 5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수형지로 점령지로 불리웠던 한많은 동토의 땅. 하지만 이젠 러시아인을 비롯해서 무려 140여 개의 민족이 이곳 사할린에서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다. 사할린의 총 인구는 58만 명. 그중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인이다. 우리와 같은 뿌리의 한민족인 이들은 사할린에서 일명 카레이치란 이름으로 지난 60년을 고고히 살아왔다. 카레이치의 억척스런 생명력은 삶의 축소판인 시장 곳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시장 좌판의 좋은 자리 대부분이 한인들의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면한 생활력으로 무장한 그들은 험난했던 어제를 딛고 오늘날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 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들을 팔아서 생활한다. 한인들이 재배하면 농작물이 더 잘 자란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이 이들 카레이치의 삶. 그렇게 열심히 땅을 갈고 정성을 들여 가꾼 덕분에 이 낯선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나가나 뭐 굶어 죽지는 않지요 뭐. 내 힘을 벌어가지고 서로 살아가니까나. 그뿐이 아니다. 카레이치의 문화는 러시아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사할린의 식탁에 큰 변화가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인들이 우리의 반찬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의 주요 손님도 러시아인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제 러시아인들의 식탁에선 한국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저런 사람들은 김치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요.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김치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Очень. А как без него? Женщины здесь вообще вот хорошо готовят. Постоянные покупатели здесь. Постоянно берем. 고정적으로 이용한대요. 김치도 좋아하는지. Спасибо 김치 большое. любите? Очень. 대단히 좋아합니다. Чимчу каждый русский любит.
Я сама люблю травы, вот на этот самый лопух, капусту морскую, сою. Вот это я люблю, папоротник. Но это я сама умею готовить, а это нет. Сама делаю. А сама делаете? И сама делаю. Собираем и папоротник, и капусту, и сами делаем. Любят. Да, мне кажется, сейчас все сахалинцы любят. 사할린에 사는 러시아인을 다 좋아한대. 이런 변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한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모래밭에서 씨름을 하거나 태권도 시범을 함께 구경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에선 낯선 일이 아니다. Учитывая, что это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то я думаю, что они сегодня живут даже немножко выше, чем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Корсака. Я очень мало знаю лентяев среди корейцев.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정착했지만 부지런하고 영리하게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온 사람들. 정직한 땅은 그런 그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긴 해도 타양이 고향이 될 수는 없다. 타양살이에 잠 못 이루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60년.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병으로 세상을 뜬 뒤 농사일로 소일을 삼으며 이곳 사할린 땅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아들과 단둘이 남은 할머니. 도저히 혼자서는 고향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같이 망향의 언덕에 올라 먼저 간 남편을 추억한다. 말할 것도 없어. 불쌍하게 말할 것도 없고. 이 바다 보고 맨날 고향. 맨날 고향 생각하고 친구들 하고 앉으면 이 바다 때문에 우리가 한국 못 간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다. 우리 언제나 한국에서 살아보겠는가 그랬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고향이 지척인데 왜 이들은 60년을 이곳에서 살아야만 했을까? 불행의 시작은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사할린에서 살게 된 한인들과 그 부모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라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에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전쟁의 희생양이 된 사할린의 한인들은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구타와 배고픔, 소름과 고통 속에 혹사당하며 어렵사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죽여 울어야만 했다. 브이코프에 위치한 탄광. 이것은 당시 한인들의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탄광 중 한 곳이다. 여기저기에 그 시절의 가슴 시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꾼들 싣고 저쪽 위에 건 일꾼들 싣고 그다음 탕을 싣고 그 탄광 굴란이도 그 일본 사람들이 해놨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4km 더 많게 더 안으로 들어갔죠. 이거 만들 적에 인력은 누구 거 썼는가 하면은 그때 강제징용으로 모두 끌리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지요. 여기 한국 사람들 진짜. 그래요. 우리 모주하고 와갖고 전체 다 여기서 다 이거 했죠. 이거 만들면서 죽기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나. 배고라감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 하지만 할머니가 아직도 종종 이것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곳곳에 서려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으로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곳에서 노역하던 할머니의 아버지는 전쟁의 기온이 극으로 치달아가던 1944년 다시 일본으로 재징용되었다. 가족들은 모두 여기 사할린에 남겨진 채였다. 그 후 할머니는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다. (1945년) 거대하던 해방이 왔고 해망한 일본은 자국 국민들을 배에 태워 돌아갔지만 징용된 한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것이다. 그래 그것 때문에 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인간을 조금이나마 인간 취급했으면 그 사람들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았을게요. 예. 그러니까 뭐 부잣집 빚자리 많지도 못하지. 쓰다가 그저 판가치니까 그만인 거예요. 뭐 자기들 필요한 대로 뭐 동서남북으로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을 대로 시큰 부려먹고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마침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쟁의 전구처럼 집어 던지고는 거죠. 그만이지요. 뭐. 그래 이제 그거를 알으라고 우리들은 그거 이제 그 배상을 하라고 우리는 이중징용자들 떠들잖아요. 유가족도. 떠들어도 영사관은요. 개방군만 치다 악력이요. 며칠 후면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게 되는 오세욱 할아버지 역시 이중징용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왔다. 신주단지 모시듯 고이 간직해둔 아버지의 저금 통장들. 아까 거기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돼요. 강제 노역의 대가로 당연히 지불돼야 할 돈이지만 일본은 한 푼의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부모에 맺힌 한을 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41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모집으로 오셔가지고 42년도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4년도에는 또 우리 그런 게 색조로서 학교사관한 그 탄산에서 일본 구주 후쿠오카 경으로 아버지를 또 진영으로 끌고 갔네. 그래 그 아버지 뭐 나라를 위해서 바친 몸 아니에요. 그래도 일전 한 푼도 찾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일 20살 먹을 때까지 다 가족을 다 양보하겠다 했는데도 뭐 그 사람들 있을 때까지 그러겠지요. 전쟁하고 그 사람들 가고 나야 뭐 아무 일전 한 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금은 저금대로 돈은 돈대로 다 썼고 한 푼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아까워요. 예, 보통 예, 노동해가지고 벌어다 하는 돈 같으면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몸까지 던진 돈 아니에요. 그런 게 더 답답해요. 사진 속 젊은 아버지만이 시대와 세월의 무상함을 알지 못한다. 여기 오시오 앉으시오. 보상을 위해 버린 지난한 줄다리기는 이제 탄식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저금 통장이 지 아무리 많으면 뭐하랴. 아들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만 남은 건 허공의 메아리뿐이다. 조선 한국 걸로 써요. 이름은 한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한 70년. 막 그 순간에 막 돈을 막 한 순간서 여기 가서 저금했지요. 4개나 아들 거 하고 5개, 6개서 그 가지고 순간 돈 한 순간서 여기 가서요.
여기 통장에 다 기록된 이 돈들도 전혀 못 받으셨어요? 일지는 못 받았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통장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은 이렇게 선명하거니와 이제 아들들의 나이도 60을 넘기고 부모님의 피와 땀은 영영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한 40년 전에부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문제를. 그렇지만은 뭐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버신 돈인데 그런 거에 찾을 길이 없어서 속이 많이 상하네요. 받아먹기 바쁩니다. 다 치웁시다. 모두 허사가 된 노력들. 쓰라린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 고령이 된 어머니는 그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마저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들의 아픔을 보상해 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오고져서 이리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때 나라가 일본 사람한테 믿겨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게 전부 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나라에서 정부에서 조금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끌어다가 저들은 마음대로 버려먹고 내던져 난 것도 어느 날까지 그 처리를 못하나. 왜 못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잘못한 게 뭐가 대단히 잘못한 일이 맞는 모양이에요. 일본 놈들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 뭐예요? 나는 그게 언제든지 원망스러워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 없는 이 원망스런 마음은 흐르는 시간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매번 부각되지만 매번 고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강제징용 한인에 대한 보상 문제. 일본은 응당해야 할 보상을 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 정녕 조국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 강제징용된 한인 1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영주 귀국 사업이 지난 92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26일에 영주 귀국을 하는데요. 몇 명 된다면 저는 총수는 30명입니다. 안산 고향마을로 17명 가고 8가구하고 또 한 분이 딸이 사는데 혼자 사는데 거기로 처음으로 들어가고요. 또 1945년 해방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선 대상자이지만 제때에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4년 전에 저거 했지요. 4년 전에요? 그래 4년 기다렸습니다. 4년을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마음은 좋지요. 슬프고 좋고. 아이들 놔두가다니 그게 좀 할 수 없는데 가야지. 살아가서 나 한 살씩 먹으니 지 고향 마인드 자꾸 땡기는 거. 그래 각적에 자꾸 이제 고향 생각나고 그에 있다가 이제 아마도 내 죽을 물에 지 땅에 가서 죽는 게 좋다고. 그래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 울떡으로 돼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끌었죠. 그래 이제 이번에 나가게 되니 지 마음이 많이 이제 기쁘고 좋습니다. 조국과 고향을 잃고 타향을 떠돈 사할린 한인들. 그들은 고령의 노인이 되어서야 마침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머물 곳은 적고 신청자는 많은 여건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미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60년 만에 귀향길의 정체 현상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연년별로 지금 이렇게 명단이 여기 2,000개 이상 있습니다. 2,000개 이상, 2,000개 그렇게 희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독신도 있고. 해마다 영주 귀국은 이루어져 왔지만 신청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가고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7, 80대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영주 귀국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주 가는데 안산에서 두 분이 돌아가면 자리 비면 거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5년 동안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못 가고. 그 무슨 일입니까? 기다리다가 그래 많아요. 많이 돌아가시고 말이요. 한 5년 있으면 여기 남은 분들도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 찍어둔 여권용 사진이 곧 영정 사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북일 할아버지는 뒤늦게서야 영주 귀국을 결심한 경우다. 도저히 자식들과 헤어져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놓은 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안산 고향 마을로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딸들은 몸이 성취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혼자서 돌봐야 할 아버지가 몹시 걱정스럽기만 하다. 하루아침에 이들은 또다시 이산 가족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도 그것이 제일 안타깝다. Да, что вот болеет мама, конечно, вот переживали. Я бы, конечно,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была, что она вот такая больная поедет. Я все время говорю, мама, ходи, ходи. Хоть, знаете, вот на костылях бы поехала, бы, конечно, сердце было спокойнее, чем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поедет. Папа, как бы, он всегда говорил, да. Папе было тоже очень трудно здесь жить, потому что воспитание, во-первых, получилось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е. И как бы пристраиваться вот к этой жизни, ну, пришлось пристраиваться, как-то жить и все время. Ну, нас воспитали, конечно, спасибо родителям, что как бы, ну, как бы, честно сказать, да, дал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ког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ну что вот в жизни как бы всем это.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기분. Не, ну как бы я не от того, что это. 부녀는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날 밤 그들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이 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머물고 있는 안산 고향 마을. 집도 주고 생계비도 지원받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더 이상 생이별을 겪지 않도록 하루빨리 동반 귀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들 자라날 때 돈벌이서 장계 들여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이때가 절대요. 내 몸이 고단하고 아이 좀 쉬어야 되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참 곱게 길렀습니다, 6남매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들이서 살림 내주는데 그 아이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사랑을 받는다 싶어서 참 마음에 안 됐을 때가 많습니다. 예.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순 번째 광복절, 신명나는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오랜만에 사할린 거리에서 임금 행차가 재현됐다. 러시아인들에겐 매우 이색적인 풍경. 모처럼 고국의 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 같은 기념일은 사할린 한인들에겐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다. 주지사를 비롯한 사할린의 고위 관리들도 한인들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런 행사엔 코스터리 경쾌한 대중가요도 빠질 수 없는 순서. 객석에선 벌써부터 흥에 겨워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렇지만 관람석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자녀분들 같이 안 오셨어요 오늘? 네, 안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안 오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젊은 사람은 안 지금. 아니요, 아이들 안 왔습니다. 왜요? 말 모르고 한다고는 안 왔지. 우리 영감 놓친 왔지. 한국말보단 러시아어가 훨씬 익숙하고 편한 사할린 한인 3, 4세들.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에 따라 이미 러시아화가 이루어진 세대다. 러시아에 완전히 동화된 그들은 한국말이 낯설다. 여기는 유준호 사할린 스피시에서 전하는 사할린주 우리말 텔레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할린 한인 3세, 4세들이 부모님의 나라 한국과의 거리감을 좁히기까지는 우리말 방송의 역할이 컸다. 연구실장 박종철 씨의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할린 우리말 방송 갓드웨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음력으로는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50년 전 라디오 방송만으로 시작한 사할린 우리말 방송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이다. 올림픽이 열린 88년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애청자도 점차 늘어났다. 1년 전 TV를 개국하고 방영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러시아에서 한류를 일으킨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말 방송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된 한인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말 방송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동포나 러시아 사람이나 다들 남녀노소 다 울고 불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애들은 많이 일요일마다 우리말 방송국 그 드라마를 보고 가을동화 끝나고 남자들 핸드폰에서도 송혜교 사진이 많이 들어있어요. сериал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особенно мне понравился Хантесок. 한류의 반향은 무척 뜨거웠다. 젊은 한인 3, 4세들로 하여금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Он даже хотел, если она умрет, хотел он тоже как бы с ней. 이러한 변화는 사할린 거리에 나붙은 광고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한국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우리의 얼과 혼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한국에서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빌리고 이거 다 빌린 겁니다. 전좀 오래된 게. 예. DB캠이 여기 진짜 낡은 기자재와 열악한 환경. 우리가 라디오 쪽으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되면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매체에서도 한 몫을 하리라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애들 전문 아이들 이쪽에 동원하려면 그 아까 말씀드린 200달러가 너무 적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 우선순위는 아까 오정도 앞으로의 인건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콘텐츠 프로그램 지금 KBS 태양 이점화하고 가을동화하고 말씀드리고 열린음악회 우리말 방송이 있어야만 우리 혼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조그마한 방송국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그마한 다리 역할이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할린에 불고 있는 이러한 한국 바람은 한국 기업의 본격적인 사할린 진출이 시작되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전쟁으로 불리는 사할린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할린에 들어와 있는 한 기업의 경우 이런 변화를 직접 실감하고 있었다. 대우건설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러시아 사할린에 진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진출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뭐 인허가에 대한 부분, 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어려웠었는데 저희 동포들께서 저희하고 피를 같이 나눈 러시아 동포께서 많은 도움을 저희한테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기에 한인 3, 4세들은 한러 간의 사절단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무실 직원의 80%가 고려인이다. 사할린에서 교포들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자리 구하기 좀 힘들어요. 여기 한국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포들 한국에 아르바이트 하러 일하러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문제 있어요. 여기 한국 회사 있었으면 한국에 아마 안 갈 것 같은데요. 여기 일하고 가족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할린은 사할린 프로젝트와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 수출하게 될 이 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면 상당한 윈윈 효과가 나올 거란 예상 때문이다. Никто не препятствовал корейским фирмам с 1992 года участвовать. Но если японские фирмы, Mitsui, Mitsubishi, проявили активность, американские фирмы, британские Shell и BP, они проявили активность и они участвуют. Они выиграли эти тендеры. А 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чень долго, как по-русски говорят, лошадь запрягали. Поэтом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сколько мне это известно, само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заключается лишь в том, что они, Когаз, например, фирма,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а на поставку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Ну, у нас ведь только два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по-настоящему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Впереди на долгую жизнь будут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Сахалин-3, Сахалин-4, Сахалин-5 и так далее.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а мой взгляд, надо не просто приглядываться, а принимать реши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для участия в этих работах. 이미 사할린에서 한인들은 러시아 사회의 주류로 떠올랐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인들은 종합쇼핑몰 수준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수입된 한국 제품들을 이곳에서 살 수 있다.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в сфере услуг,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 отрасли как б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у и также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ферах, ну, наш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как бы преуспели.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магазины, какие-то рыбные отрасли, цеха переработки, значит, они воочию доказывают, да, то, что как бы роль как бы нашего нас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она как бы значительна. Это программа помощи нефтесирот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чем поможет очень. И, значит, 얼마 후면 사할린 최대 규모의 호텔도 지어질 예정이다. 이 역시도 한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 따라서 한인들이 앞으로 상권 개발의 중심 세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Да, значи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эти инвести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изнесмены, они уже вкладывают деньги на Сахалин.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является гостиница Мегаполас Хотель, которую мы вводим в строй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Вот ярчайший пример как 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а? Ярчайший пример инвестиций как б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공사가 한창인 이곳이 제 모습을 갖출 즈음이면 정치, 사회, 경제의 주류로 떠오른 한인들의 실세를 더욱 여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곳에 정착한 지 9년째가 되는 고르사코브 복음교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Божье Слово, которое сегодня нам дано,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기도 해야 하고 мы, конечно,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наставление.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한인보다 러시아인 교인이 더 많기로 유명한데 농업학교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До конца жизни мы должны понять и разуметь, что м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благодать. 여기 지금 현재 이 무거든요. 가을 배추, 가을 무입니다. 가을 무인데 이것이 이 사할린 주민들한테는 원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이제 첫 이제 이것을 발을 디디면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97년도에 7월달에 처음으로 통배추가 이제 생산이 되었고 이 무도 역시 이렇게 큰 것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르사코브 시가 생긴 지 14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로 전부 다 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낙후된 농사를 짓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화된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일은 오로지 영주 귀국이나 동반 귀국만이 정답은 아님을 암시한다. 사할린 한인의 후손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할린에 영주 귀국을 시키려고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차라리 여기서 자식들하고 같이 반세기 넘도록 살아왔는데 또 헤어지게 하지 말고 이곳에다가 우리 이 한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반세기가 됐으면 한 벌써 내 고향 강아지인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기술을 뭐 이곳에다가 이제 가까우니까 도입을 시키고 또 이 넓은 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땅을 내가 꼭 사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땅이 아니라 이곳에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 이것을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것인데 여기에다가 가르치고 가꾸고 해서 살아가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 나라의 땅이요. 우리나라가 참 누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혜의 땅 사할린. 우리는 이곳에서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 보다 큰 미래의 꿈을 보았다. 맨 처음 그곳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반긴 건 눈물과 한숨. 눈물은 대지를 덮었고 한숨은 하늘 가득 안개를 터씌웠지만 얼어붙지 않는 마음, 그래도 살아가리란 믿음은 아들, 딸 웃음 지을 오늘의 사할린을 만들었다. 진정 내일은 따뜻한 녹토 위에서 참된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